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원자 스펙트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원자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의 원자가 있을 때 그 원자에다가 우리가 이제 빛을 쪼여줄 수가 있죠. 빛을 쪼여주면은 이 원자와 빛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자가 빛에서부터 이제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해서 이 원자가 이렇게 이제 들뜬 상태로 갔다가 다시 이제 에너지를 이제 내놓게 되는 이제 그런 인터랙션을 하게 되죠. 그런 인터랙션의 물리적인 오리진, 물리적인 그 근원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빛은 여러분들 전자기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예전에 배웠을 텐데요. 빛은 전자기파, 그러니까 이제 electromagnetic wave라고 합니다. electromagnetic wave라고 하는 것은 빛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이제 맥스웰의 고전적인 그 전자기 이론의 중요한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직각을 이루면서, 그러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이 electric field와 magnetic field가 서로 직각을 이루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이제 light라고 하게 됩니다. 빛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기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빛은 전기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포텐셜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의 극성을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빛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해봐요.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이제 만약에 빛이 이쪽이 이제 플러스의 포텐셜을 띄고 이쪽이 마이너스의 포텐셜을 띈다고 하면, 그죠? 이쪽이 마이너스의 포텐셜을 띈다고 하면은 마이너스와 플러스는 서로 이렇게 이제 당기는 힘을 가지게 되고, 서로 당기는 힘을 가지기 때문에 이 오실레이터가 이쪽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면 오실레이터가 이제 늘어나게 될 것이고요. 반대로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나게 되면은 이제 서로 이제 리펄전이 작용을 해서 이제 이렇게 미는 힘이 서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빛이 전기장, electric field이기 때문에 이제 전자와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빛과 아톰은 서로 이제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스펙트로스코피, 분광학에서 선택 규칙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요. 선택 규칙은 영어로 이제 selection rule이라고 하게 됩니다. selection rule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빛을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원자가 있을 때 지난 시간에 했듯이 H 원자가 있다고 할 때 가장 낮은 상태를 우리가 이제 1s, 그 다음 상태를 2s, 그 다음 상태를 2p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요런 상태가 있을 때 전자가 여기 있을 때 전자가 이쪽으로 점프할 수도 있고 이쪽으로 점프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하지만은 빛을 주었을 때 전자가 그러면은 이제 적당한 빛을 주면은 2s로도 뛰고 뭐 2p로도 뛰고 뭐 3d로도 뛰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전이가 가능한데, 이런 전이들이 전부 다 가능하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바로 이제 선택 규칙의 중요한 결과. 바로 선택 규칙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특정한 selected 된 state로만 전이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분광학에서 모든 전이가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물리적인 이유로 분광학에서는 허용된 전이만 관측되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허용되는 전이와 이제 허용되지 않는 전이. 그러니까 이제 allowed transition과 반대로 forbidden, 금지된 트랜지션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화학에서는 따로 안 배우지만 이제 물리적으로 보았을 때는 물리적으로 우리가 이제 빛이 있을 때 빛을 웨이브이면서 동시에 포톤으로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광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를 이제 빛 알갱이라고 한다면은 이 빛 알갱이는 또 이제 물리적으로 보았을 때, 소립자 물리적으로 보았을 때 빛 알갱이는 얘도 이제 사실은 회전을 하고 있다, 각운동량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됐고요.
이 빛 알갱이 포톤의 각운동량은 1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각운동량 1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전자의 각운동량은 광자가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만큼만 변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각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이제 어떤 포톤 하나를 내가 받거나 포톤 하나를 내놓는 이런 전이가 일어날 때에는 각운동량이 딱 1만큼만 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소골 원자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선택 규칙은 델타 L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 그리고 이제 그 G방향 그러니까 자기 G방향 회전 모멘텀 G방향 각운동량 즉 자기 양자수가 0이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포톤이 있다면은 이 포톤이 이렇게 돌고 있거나 이 축으로 돌고 있거나 혹은 이제 이 축으로 길이 1이라는 길이를 가진 그 벡터를 각운동량 축 벡터로 해서 이제 회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오는 개념이 전이 쌍극자 모멘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자, 이것을 영어로는 Transition Dipole Moment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적으로는 어떤 상태 N과 어떤 상태 M 사이에 서로 이렇게 전자가 이제 전이가 일어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상태 N과 M이 있는데 여기에서 전자가 이제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간다거나 혹은 이제 여기에서 일로 내려온다거나 이런 전이가 일어날 때에는 전이가 일어나는 이 세기를 우리가 이제 트랜지션 다이폴 모멘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트랜지션 다이폴 모멘트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이 세기 그러니까 전이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 그러니까 이 뮤는 전이의 세기를 의미하는데요. 이 뮤는 양자역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n의 파동함수 곱하기 요 뮤는 바로 이제 쌍극자 모멘트, 다이폴 모멘트 오퍼레이터가 됩니다. 쌍극자 모멘트 오퍼레이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m 스테이트의 파동함수 요의 적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를 유도하는 거는 이제 우리 수업의 이제 범위를 벗어나는 거기 때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제 퀀텀 케미스트리 그 교재를 어드밴스드 퀀텀 케미스트리 교재를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요 적분에 의해서 양자역학적으로는 파동함수 n 스테이트의 파동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이폴 모멘트 오퍼레이터가 있고 오퍼레이터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m 스테이트의 파동함수를 곱해준 다음에 얘를 적분한 값이 바로 이제 그 트랜지션 다이폴 모멘트 값에 해당한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값이 0이 아니어야지 트랜지션이 일어난다는 그러니까 이 값이 바로 이제 전이의 세기 트랜지션 스트렝스와 이제 연관이 된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양자역학적인 그 양자역학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가우시안 같은 이제 양자 계산 소프트웨어를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해보면은 이제 나중에 결과 파일에 이제 오실레이터 스트렝스라는 값으로 우리가 이 값이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러면은 복잡한 원자들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자의 스펙트럼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 우리가 이제 멀티플리시티라는 말을 우선 이제 디파인을 해야 되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복잡한 원자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복잡한 원자라고 하는 말은 이제 수소보다 큰 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다전자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소는 전자가 하나 있는 것만 우리가 수소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다루는 시스템들은 이제 전자가 여러 개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다전자 시스템의 이제 스펙트럼을 얘기를 하려면은
우선 멀티플리시티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전자가 여러 개고 그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스핀 상태가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define 하기 위한 그것을 이제 기술하기 위한 용어로서 우리가 multiplicity라는 용어를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multiplicity는 이제 물리적인 의미는 뭐냐 하면은 전자들의 스핀 상태, 그러니까 이 어떤 원자 안에 있는 전체 전자들의 스핀 상태를 스핀 상태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개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어떤 원자의 전체 각 양자수가 L이면은 그 자기 양자수는 우리가 앞서서 했듯이 마이너스 L에서 L까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L 플러스 1에 가능한 상태를 가지게 되는데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스핀이 전자가 하나 있으면은 이 S 값은 S의 절대값은 그러니까 전자가 하나 있으면 S의 절대값은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2분의 1이기 때문에 자기 양자수 M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or 2분의 1 둘 중에 하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자가 두 개 혹은 세 개 여러 개가 있으면은 이제 이 값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전자가 두 개가 짝지어 있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업스핀이고 하나는 다운스핀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이제 전자 하나는 요렇게 회전을 하고 있고 전자 하나는 요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요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은 이 시스템 전체를 보았을 때는 요거의 스핀은 위로 가고 요거의 스핀은 아래로 가기 때문에 전체 L 값은 전체의 토탈 가운동량은 0이 된다 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럼 L이 0이면은 어떻게 되죠? M 값도 0만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모두 짝지어 있으면은 그러니까 전자가 모두 짝지어 있다는 말은 이제 모두 다 같은 오비탈에 업 다운으로 이렇게 페어돼서 들어가 있으면은 전체적인 전자들의 스핀의 썸은 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가질 수 있는 상태가 딱 하나, L = 0, M = 0 요 상태만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중도가 1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실 다중도 멀티플리시티를 계산하는 방법은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바로 짝짓지 않은 전자의 개수가 있을 때, 그러니까 오비탈에 어떤 특정 오비탈에 짝짓지 않고 남아있는 전자의 개수에다가 플러스 1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이제 그 상태의 멀티플리시티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핀 멀티플리시티가 1일 때를 우리가 용어로는 싱글렛이라고 하고요. 멀티플리시티가 2면은 더블렛, 3이면은 트리플렛, 4면은 쿼르텟, 5면은 퀸텟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싱글렛 스테이트와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 자주 보게 되는 이제 싱글렛 스테이트와 트리플렛 스테이트를